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며 한때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이 존재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가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서울의 출근길,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겹쳐 만원 버스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비켜 주실 수 있을까요? 허리가 좋지 않아서요. 목소리의 주인은 음회색 단발머리에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정중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그렇게 힘드시면 택시를 타고 다니셔야죠. 왜 버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거든요. 젊은 여성 승객은 일부러 짜증을 내며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면접을 준비 중인 젊은 직장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입에서는 독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쓰럽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다니. 그녀는 옆자리 친구와 희죽거리며 웃더니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인석 강요, 자리 양보 불편, 대중교통은 젊은 사람을 위한 것. 빠른 손놀림으로 SNS에 글을 올리며 히득거리는 모습이 거침없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던 여성, 즉 무시당하고 있던 사람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며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그냥 참아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름은 최정연, 68살. 한때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활약했던 그녀는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볼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까지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러나 이 일이 단순히 그녀 혼자만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는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박혜리는 버스에서 내린 후 가볍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진 한 장을 찍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리 양보 강요하는 꼰대 할매 클라스 크크크 이럴 거면 택시 타고 다니셔야죠. 노인석 우대 강요 젊은 사람 힘들다. 별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볍게 웃으며 댓글을 달았고 누군가는 맞장구를 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크크크 요즘 할머니들 왜 이렇게 자리 욕심 많음? 근데 솔직히 대중교통은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진짜 보기 싫다. 꼰대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한순간의 가벼운 조롱도 쉽게 퍼져나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최정연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녀와 박혜린이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지금처럼 조용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그녀는 대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로 손꼽혔습니다. 매출을 견인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승진을 거듭하였고, 마침내 임원직에 오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 속에서도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노력의 결과로 회사는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여성이라서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결국 기업의 최전선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누구보다 강했고 불의와 편견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명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명성을 누릴 때와 비교하면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젊은이가 자신을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내가 이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최정연은 다시 한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할지언정 이 일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며칠 뒤 대기업 면접장. 박혜리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깊숙이 불안함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면접만 잘 보면 돼. 어차피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면접관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할머니, 면접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앉아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저 할머니도 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비웃었는지를, 그리고 SNS에 글까지 올렸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조용한 미소를 띤 최정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할머니가 지금 자신이 면접을 보는 회사의 주요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혜리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고 최정연은 천천히 면접자의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린 지원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박혜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시선은 중앙에 앉아 있는 최정연을 향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최정연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시선을 올려 박혜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혜린 지원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최정연은 박혜린 지원자에게 물었다. 박혜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실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린은 억지로 입을 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은 대중 앞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혜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박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 자신이 올린 SNS 글이 떠오르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며 외웠던 수많은 대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최정연은 다시 한번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직장인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박혜린 지원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박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면접장은 조용했고 그녀의 땀방울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을 향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면접이 끝난 후 박혜린은 탈진한 듯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정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직장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혜린 지원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이 마치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혜린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자신의 SNS 계정을 열어 몇 주 전 올린 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올렸던 글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천천히 글을 삭제한 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한 번 퍼진 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정연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이번 면접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린 지원자는 학식이나 스펙은 훌륭했으나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혜린의 합격 여부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혜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스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관계와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면접이 끝난 후 박혜린은 탈진한 듯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정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직장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혜린 지원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이 마치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혜린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자신의 SNS 계정을 열어 몇 주 전 올린 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최정연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이번 면접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혜린 지원자는 학식과 스펙은 훌륭했으나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혜린의 합격 여부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혜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스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관계와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정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박혜린 한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SNS 글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에 대해 갑론을 박하며 사회에서 인성과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박혜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국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최정연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며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